이웃집 창문이 마당을 훤히 들여다볼 때마다 의자나 파라솔 뒤로 몸을 숨기며 내 집 뒷마당에서조차 죄인처럼 지내는 게 지겹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느끼는 순간 패닉에 빠져서 값비싼 선택을 합니다. 업체를 부르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결국 페인트가 다 마르기도 전에 부서지기 시작하는 뻣뻣한 목재 울타리를 세우게 되죠. 울타리 업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는 썩습니다. 나무는 갈라지고 가시가 생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치를 서서히 잃어갈 뿐이고 관리는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일반 집주인들이 견적서를 보고 속이 쓰릴 때 똑똑한 자급자족형 정원사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조용히 갈아탔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초록벽입니다. 해마다 더 두꺼워지고 시작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오히려 땅의 가치를 깎아먹는 대신 끌어올려주는 방식이죠. 허가 분쟁도 없고 시공업체와의 골치 아픈 실랑이도 없고 가시에 찔릴 일도 없습니다. 대나무는 흔히 가장 빠른 사생활 보호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통제 불가능하게 번져서 이웃집 마당까지 침범하고 기초구조물에 균열을 내고 심지어 이웃 간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전부 대나무만큼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자라면서도 그런 법적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대나무보다도 더 빨리 자라는 초록 울타리 10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역 울타리 조례가 높이나 재질에 대해 뭐라고 규정하든 상관없이 전부 100% 합법적으로 내 땅에 심을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1위는 고급 저택과 유명 인사들의 저택이 완전한 차단형 사생활 보호를 가장 빠르게 만들기 위해 선택하는 식물이고 4위는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식물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꿈꾸는 사생활 보호벽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과 똑같이 오지랖 넓은 이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10위. 하이브리드 포플러. 5년 뒤가 아니라 올해 당장 사생활을 원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한 즉석 울타리입니다. 하이브리드 포플러는 폭발적인 성장 속도로 유명한데 자리를 잡은 뒤에는 한 시즌에 1.5m에서 2.4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초봄에 어린 삽목을 심으면 여름 바비큐 시즌이 되기 전에 이미 무성한 초록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다양한 토양 조건을 견디고 축축한 저지대든 평범한 정원 흙이든 상관없이 잘 자라며 대나무와 달리 땅속 줄기가 이웃집 마당으로 공격적으로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경계선 분쟁이나 갑작스러운 법적 통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마당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려는 습한 구석이 있다면 포플러가 오히려 그 자리를 반가워할 겁니다. 그리고 성장세가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지금 심은 어린 나무 몇 그루가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안에 울창하고 성숙한 사생활 보호벽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기억해둘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 대부분은 높은 목재 울타리나 비닐 울타리처럼 건축 허가나 높이 제한 승인, 주택조합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물은 구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죠. 경계선을 따라 심기 전에 반드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집주인들에게 이것은 서류 한 장 없이도 실질적인 높이와 사생활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허점인 셈입니다. 2000년의 조경 역사가 아예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체리 로렐이라고도 불리는 스킵 로렐은 어떤 계절에도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세기 동안 유럽의 정형식 정원에서 필수 식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목재 울타리가 설치되자마자 처지고 뒤틀리고 회색빛으로 바랜다면 스킵 로렐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짝이고 더 푸르고 더 두꺼워지는데 마치 거꾸로 나이를 먹는 것 같죠. 이 식물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보통 빨리 자라는 식물은 지저분하고 관리하기 힘들지만 한 해에 60에서 90cm씩 튼튼하게 자라고 가지치기를 할수록 더 촘촘하고 균일해져서 마치 명령대로 살아있는 벽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늘, 척박한 토양, 도시 공해까지도 아무 불평 없이 견디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식물이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좁고 햇빛 없는 옆마당에 딱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스치고 지나가도 될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오지랖 넓은 시선과 시끄러운 거리 소음을 1년 내내 막아줄 만큼 두꺼운 상록의 초록벽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파티오나 앉아서 쉬는 공간 근처에 스킵 로렐을 심는다면 완전히 방치하고 싶은 유혹을 참으세요. 1년에 2번 가볍게 다듬어주면 위에서 아래까지 촘촘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바닥 근처에 작은 틈까지 채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가장 쉽게 뚫리는 지점이 바로 그 아래쪽 틈이거든요. 8위, 레일랜드 사이프러스. 아침 커피를 마시며 드디어 여유를 즐기려는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위층 이웃집이 마당을 완전히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불편하고 침해받는 느낌이고 솔직히 야외 공간을 두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너무 절박해서 높은 목재 가림막을 세우려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지역 높이 제한 규정을 어겨 벌금을 맞은 집주인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레일랜드 사이프러스입니다. 대형 원예 매장들은 눈높이까지 자라는 데만 10년이 걸리는 느리고 비싼 관상수를 팔지만 이 수직형 강자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한 해에 90cm에서 1.2m씩 때로는 그 이상 곧게 솟아오릅니다. 경계선을 따라 좁은 폭의 한 줄로 심으면 몇 시즌 안에 어떤 지역조례도 손댈 수 없는 거대한 초록벽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건 허가가 필요한 울타리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나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덤이 있습니다. 저 촘촘하고 깃털 같은 가지들은 단순히 시선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완화하고 도로 소음을 흡수하는데 평평한 목재 판자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에 나올 세 가지 식물은 울타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7위, 은단풍. 이제 울타리를 계속 유지보수해야 하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해주는 존재로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은단풍은 북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그늘나무 중 하나로 적절한 조건에서는 한 해에 90cm에서 2.1m까지 키가 자랄 수 있습니다. 즉 볼품없이 얇던 어린 묘목이 나무 껍질과 줄기를 가진 그 어떤 식물보다도 빠르게 캐노피를 형성하는 거대한 사생활 보호막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은단풍은 척박하고 다져진 토양, 가끔의 침수, 오랜 방치까지 견뎌내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더 까다롭고 비싼 관상수는 한 시즌 만에 죽어버릴 겁니다. 뒷마당 경계선을 따라 한 줄로 심으면 뒤쪽 이웃으로부터 사생활을 얻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가 자리 잡으면 마당 전체를 눈에 띄게 시원하게 만들어 냉방비까지 줄여줄 수 있는 진짜 그늘을 얻게 됩니다. 목재 울타리가 이미 썩어서 밑동부터 기울어져 있을 무렵에도 이 나무는 해마다 계속해서 보답해주는 식물입니다. 성체가 되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기초구조물, 진입로, 지하배관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경계선에서 적당히 떨어뜨려 심으면 단순한 울타리를 넘어서 동네 전체가 알아볼 만한 영구적인 살아있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6위, 딱총나무, 엘더베리. 이제 경계선을 지출로 보는 대신 매년 여름 기다리고 있는 수확으로 바라보세요. 이웃이 다시 뒤틀릴 울타리를 압력 세척하며 땀 흘리는 동안 당신은 자기 경계선에 서서 검붉게 익은 열매를 한 움큼씩 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딱총나무는 기능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약간의 자급자족까지 한 번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전호력 사생활 보호 비법입니다. 자리를 잡으면 한 해에 1.5m에서 3m까지 자라며 맨 산목에서 시작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무성한 초록 커튼을 형성합니다.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고 습하든 평범하든 불평 없이 잘 자라며 초여름에는 하얀 꽃송이를 피우고 이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정요법이나 시럽에 사용되어 온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승리는 야생동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새들이 이 열매에 워낙 강하게 이끌리기 때문에 텃밭 채소는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나무를 심기로 했다면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매만 먹을 수 있고 그마저도 완전히 익어야 하며 보통은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나 반려동물이 마당을 뛰어다닌다면 가족 모두가 무엇을 따도 되고 무엇을 그냥 두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5위 개나리.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평범한 목재 울타리가 1년 내내 해마다 딱 한 가지 모습, 회색이나 갈색, 아니면 마지막으로 칠했던 그 색만 보여준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개나리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겨울이 채 물러가기도 전에 화사한 노란 꽃을 터뜨리며 피어나서 동네 그 어느 곳보다 먼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지루한 경계선을 봄의 신호탄으로 바꿔놓는 식물이죠. 하지만 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꽃에 속아서 연약한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개나리는 그 화려함 속에 진짜 일꾼 기질을 감추고 있어서 자리를 잡으면 한 해에 90cm에서 1.5m씩 자라고 강하게 가지치기를 하면 다음 시즌에는 오히려 더 두껍고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울타리 선을 따라 여러 그루를 심어서 길게 뻗은 가지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얽히게 두면 몇 시즌 안에 초봄부터 가을 첫서리까지 시선을 차단하는 촘촘한 벽을 얻게 되고 동시에 평범한 목재 울타리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색감까지 마당에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중 마음에 드는 식물을 찾으셨나요? 지금 어느 것이 끌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남은 4가지 식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루하고 전통적인 조경의 규칙을 완전히 깨뜨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소박한 생각은 접어두고 극적인 발상을 해볼 시간입니다. 뒷마당 전체의 중심이 되어줄 사생활 보호막을 원한다면 다 자란 능수버들의 존재감을 이길 식물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뿌리가 지속적인 수분을 찾아내면 이 나무는 한 해에 놀랍게도 1.8m에서 3m까지 자라며 저 상징적인 늘어진 가지들이 뻣뻣하게 서 있는 울타리 판자와 달리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는 초록의 물결 벽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식물들이 심하게 애를 먹는 저지대의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마당에서 늘 뭘 심어야 할지 몰랐던 그 눅눅한 구석에 딱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진짜 포인트는 음향 효과입니다. 저 길게 늘어진 가지들은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걸러내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진정으로 평화롭고 거의 은둔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나무와 못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살 수 없는 감성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다 자란 능수버들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서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정화 조배관이나 기초 구조물, 지하 배관과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면 그 대가로 여러분의 마당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리조트급 사생활 보호 요소를 얻게 될 겁니다. 3위. 레드팁 포토니아. 강력한 사생활 보호와 실제로 예뻐 보이는 마당 사이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빠르게 자라는 사생활 보호 식물은 초록, 또 초록, 그리고 더 많은 초록뿐이라 금방 시각적으로 지루해지죠. 레드팁 포토니아는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광택나는 붉은 새순을 화려하게 뿜어내면서 이 문제를 인상적으로 해결합니다. 덕분에 사생활 보호 산울타리가 생장 시즌 내내 계속해서 새로운 색감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갈아입는 셈이죠. 이 화려함 아래에는 진짜 튼튼하고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숨어 있어서 한 해에 60에서 90cm씩 자라며 정기적으로 다듬어주면 아름다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촘촘하고 잎이 무성한 벽으로 빠르게 뭉쳐집니다. 대부분의 꽃피는 관목보다 더위, 평범한 토양, 어느 정도의 방치까지 훨씬 잘 견디고 다듬기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와 두께로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일직선으로 심고 뿌리가 자리 잡을 동안 충분히 물을 주면 몇 년 안에 평범한 목재 울타리가 100년을 노력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스스로 갱신되는 생기 넘치는 색과 사생활의 벽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전문 조경업자들이 시간당 20만 원씩 받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미 빠른 사생활 보호막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식물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전설적입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울타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경계선을 지켜온 식물입니다. 2위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목표가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 고급 저택 같은 분위기까지 원한다면 이 식물은 이 목록의 다른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현대적인 울타리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는 키 크고 좁은 사이프러스 나무로 경계선을 표시하고 방풍림을 만들고 웅장한 입구를 장식했으며 이 식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행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는 자연적으로 좁고 기둥 같은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놀랍도록 좁은 땅에도 촘촘한 줄로 심을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변을 압도하는 웅장하고 우아한 초록벽을 만들어냅니다. 자리를 잡으면 한 해에 90cm에서 1.2m씩 자라는데 대부분의 산울타리처럼 옆으로 퍼지지 않고 날씬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 산울타리라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했을 좁은 옆마당이나 협소한 경계선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린 나무에 충분한 햇빛과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주고 몇 시즌 안에 기둥들이 시각적으로 하나의 끊김없는 벽으로 합쳐질 만큼 촘촘하게 심어야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은 고급 저택들이 의지하는 나머지 거의 즉석 럭셔리 사생활 보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식물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 목록에서 딱 하나만 심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1위 그린 자이언트 아보르비타이. 어깨 높이까지 자라는 데만 10년이 걸리는 느리고 지루한 상록수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그린 자이언트 아보르비타이는 빠르고 촘촘하며 1년 내내 유지되는 사생활 보호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최강자이며 고급 조경업자들과 유명 인사들의 저택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나무를 선택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나무는 진짜 성장 기계로 한 해에 90cm에서 1.5m씩 높이를 더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더 저렴한 상록수들과 달리 자라면서 밑동이 성기고 볼품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무성하고 촘촘하며 짙은 초록빛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틈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차단형 사생활 보호벽을 얻게 됩니다. 바람, 얼음, 극심한 더위, 그리고 더 약한 산울타리를 쓸어버리는 대부분의 병충해까지도 거뜬히 견뎌내며
배수만 웬만큼 좋으면 다양한 토양 유형에 잘 적응합니다. 틈없이 촘촘한 벽을 만들려면 어린 나무를 1.5에서 1.8m 간격으로 심고 햇빛이 잘 들거나 반그늘인 곳에 두며 뿌리가 자리 잡는 첫 여름 동안 꾸준히 물을 주세요. 몇 년만 지나면 4.5m에서 6m에 달하는 살아있는 요새를 얻게 되는데 조경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재 울타리는 설치하는 그날이 그 울타리 가치가 가장 높은 순간이고 그 이후로는 해마다 계속 내리막길만 걷습니다. 살아있는 울타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심는 날이 가치가 가장 낮은 순간이고 그 이후로는 해마다 더 키가 크고 더 자리 잡고 더 가치 있어지면서도 목재 울타리가 수천 달러를 받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조용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록 전체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경계선을 10년마다 갚아야 할 청구서처럼 다루는 대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들일 가치가 있는 시즌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투자처럼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완벽한 시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바로 땅에 심어보세요. 기다리는 매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장의 한 주니까요. 이 10가지 초록 울타리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심으실 건가요? 댓글로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비싼 울타리 실수를 미리 막아줬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